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 박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불출석으로 결국 무산되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강병규 기자 한번 물어볼게요. 네. 박 전 대통령 오늘 본인 재판에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발을 많이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다친 겁니까? 네, 일단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원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증인 출석을 하기로 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모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최명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왼발을 찧어서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다. 금요일 재판 때도 쉽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라고 재판장에게 얘기를 꺼냈었던 거죠. 강병규 기자, 그러면 어떻게 다쳤는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일단은 상태는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일단은 쉽게 걸을 수 없고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위중하다, 그러니까 악화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상당히 좀 호기심이 안 풀려서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구치소와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발에 찧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랬던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변호인단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접견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어디에 찧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예, 그런 식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험시설 둔 거 그런 거는 없고요. 심지어 계단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걸을 때도 발이 삘 수 있는 거니까. 네, 저희 강병규 기자가 시키지 않은데도 구치소까지 취재를 했는데요. 자, 일단 구치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발을 다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 발을 다쳤다. 금요일에도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다라고 최명선 변호사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재판 앞두고 왜 오늘 아침에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느냐. 그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아침 10시 조금 전에 형사공보부장 풀이라는 그 문자가 한번 떴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못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왜 못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발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오늘 오전 10시까지도 사실은 관계자들, 그 변호사를 뺀 나머지 누구도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도 원래 발이 아픈 상태였었는데 재판을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이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많이 힘들어서 도저히 오늘은 못 나오겠다. 이게 이제 변호사의 주장이 요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주말 동안에는 그럼 치료를 받았을 텐데 발이 얼마나 아프길래 주말 동안 치료받아도 전혀 낫지를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는가. 이것도 첫 번째 좀 이상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책 같은 걸 많이 읽으신다고 하니까 책 같은 걸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리를 다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구치소에서 왼쪽 발을 다쳤습니다. 치료 어떻게 됐는데 이런 정도로 전혀 말을 못할 정도는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치소 그 관계자하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변호인 접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마도 그 내밀하게 그냥 변호인단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아마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변호인에게만 살짝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사실 오늘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그 대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과 관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 신체를 다쳤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정말로 다쳤는지 구치소에 확인 절차는 안 하는 건지 또 피고인 측에서 저 다쳐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그걸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발목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와서도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네.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갑작스럽게 그날 오전 10시인데 10시에 갑자기
딱 연락해가지고 나 호송차 못 탔다,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거짓말할 리는 없을 테니까 그걸 믿고 재판부에서 그냥 변호인만 나오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약간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봐주신 편이긴 하죠. 또 재판부로서는 주 4회나 출석시켜가지고 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을 달래는 하나의 기법으로도 그냥 오늘은 좀 불출석을 좀 용인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재용 그 부회장이 사실은 본인 그 삼성 관련된 분들이 모두 다 증언을 거부한 예에서 보듯이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와봤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냥 좀 봐줬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안 나온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건데 어차피 지금 삼성 관계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재판에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굳이 불출석까지 선택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워낙 자존심도 세시고 그동안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이렇게 좀 뭔가 좀 잘못했다 이런 말 같은 걸 잘 안 하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구했던 뭐 K재단이든 미르재단이든 문화융성사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예, 거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본인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사실 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면이 사실 좋지는 않은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네. 독대할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혐의점을 두고서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혐의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두 분이 이제 마주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좀 계산하지 않을까. 도와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죠. 공격해야 될 상황이 몰릴 수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가능했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여름나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리도 다쳤다고 그러고 네. 또 다른 보도도 있던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이제 여름 최근에 뭐 날씨 아시겠지만 계속 비도 오고 장마 찜통더위죠. 기간이어서 찜통에다가 아주 습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독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에어컨이 있거나 구치소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벽걸이 선풍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그림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한번 해본 건데요. 뭐 발을 다친 상태에서 이게 벽걸이 선풍기에만 의지를 하고 그리고 세수대야에 물을 떠넣고 이제 물을 몸에 뿌리고 그 물을 선풍기 바람으로 식히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근데 있습니다. 사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더운데 이불은 왜 덮고 있는 걸까? 네, 이불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파의 이제 상황을 보면 저기 선풍기도 있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세수대야의 물을 이용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리고 약간 뭐 다른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독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습한 분위기, 이 선풍기를 아주 더울 때 틀어도 매우 더운 바람이 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세수대야 물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요즘 여름에 초여름이긴 하지만 정말 습한 날씨 때문에 견디기 힘들 텐데 자 구치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구치소 생활을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고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박 전 대통령 현직 신분일 때 에어컨 바람 쐬기 싫어한다는 것도 또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는데 이제 피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이유가 있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어컨을 잘 안 트시는 걸로 유명하셨고 뭐 마크 주커버그가 왔을 때도 안 틀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지금 혼자 독방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덜한데 이 여성동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혼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름이 되면 사실 더 힘들어요. 네. 악취가 매우 심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에어컨을 틀지 않는데 오히려 난방 같은 것들을 지난달 초까지 계속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그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에어컨을 싫어하고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치소 관계자는 그건 아니다. 이제 좀 갑자기 균이 뚝 떨어지거나 좀 추웠을 때 가끔 한 번씩 땄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겠죠.